이번 시간은 서울 페스타 행사로 잠실 야구장 주차장을 40일 가까이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관중 불편 그리고 관중 감소 등 야구계 걱정이 생각보다 좀 심각한데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 구단의 입장, 서울시와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입장이 좀 팽팽한데 요 이야기 한번. 그리고 NC 창원구장 흙 취소 사건 요 결말이 나왔습니다. 또 SSG의 유망주 운동 데이터 측정으로 인한 템퍼링 여부 KB가 지금 조사 중인데 전문 조사 인력이 지금 투입된 상태라고 합니다. 뭐 이 이야기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22일) 후반기 첫 경기 시작이 되죠. 이때부터 8월 31일까지 약 40일간 잠실 야구장에는 이제 일반 우리 야구 팬분들께서는 주차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잠실 종합운동장하고 잠실 야구장 일대에 이제 뭐 서울 페스타 행사가 열립니다. 거기에 또 국제 행사 중에 하나로 전기차 경주가 착 열리는데 포뮬러 1하고 포뮬러 1 대회의 전기차 버전으로 보시면 되는데 뭐 전 세계를 돌면서 대회를 여는데 서울 대회가 8월 중순에 있습니다. 대회는 연습 라운드, 본선 라운드 뭐 이틀 등 한 사나흘 정도인데 아스팔트 트랙을 대회 코스 곳곳에 만들고 안전 펜스도 만들어야 합니다. 또 설치보다는 해체 작업에 아주 많은 시간이 또 소요된다고 하고 서울시가 대회를 유치했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LG 트윈스, 두산 베어스의 대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에는 주차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통보를 해온 상태고 실제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들어가니까. 세입자인 두산 베어스 그리고 LG 트윈스는 당장 관중 감소, 관중 불편, 또 관중 감소로 인한 입점 업체의 매출 하락을 걱정을 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좀 걱정이 심각한 상황인데 잠실 야구장 주인은 뭐 서울시죠. LG하고 두산은 한 지붕 두 가족 세입자. 근데 두 구단 입장에서는 좀 날벼락입니다. 지금 한창 순위 싸움이 치열합니다. 시즌 하반기에 팬들의 야구장 나들이가 상당히 좀 불편해졌습니다. 팬들 관심이 높아져서 관중이 주말에는 거의 많이 오시거든요. 2만 명 가까이 꽉 오시는데 잠실 야구장 쪽에 주차 시설이 뭐 아주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뭐 2,000대 넘게 주차 가능합니다. 또 일렬 주차로 이렇게 뭐 차곡차곡 하면 3,000대 가까이 주차를 또 할 수 있습니다. 야구 시작 3시간 전부터 야구 시작 후에 1시간까지는 이제 그때 들어가면 그날 밤 12시까지 이렇게 나가는 걸로 해서 정액제로 5,000원 주차를 할 수 있죠. 2만 명 이상이 야구장을 찾게 되시면 거의 만차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관중분들의 약 한 20%에서 30% 정도는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뭐 승용차 한 대당 뭐 3, 4인을 잡는다고 하면 최대한 5,0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많은 인원 자동차를 이용을 해서 잠실 야구장을 오시는데 무더위에 가족 단위 팬들의 경우에는 이 야구장 접근성이 상당히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동이 더 불편해질 건데 두산, LG 그리고 KBO가 지금 관중 감소를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올 시즌 관중 추이 한번 보시면요. 전반기까지 353만 명이 야구장을 찾으셨습니다. 시즌 초반에 코로나 시국으로 방역 수칙 준수 등으로 여러 제한이 좀 많았죠. 이후에 이제 육성 응원이 가능해지고 좀 더 뭐 사회 분위기도 자유로워지면서 관중 입장이 갈수록 조금 완만한 회복세였는데 뭐 이건 직격탄입니다. 잠실구장 같은 경우는 관중 감소 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잠실구장은 LG와 두산이 같이 쓰는 야구장입니다. 그래서 시즌 중에 계속 안 쉽니다. 번갈아 가면서 매일 경기가 열리는 곳이고 30경기 넘게 주차 불가로 관중 입장의 타격이 좀 불가피해졌죠. 또 두산과 LG 두 구단은 합심해서 서울시에 지금 피해 보상 또는 수익 배분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뭐 불가하다. 보상 받으려면 대회 주최 측인 포뮬러 2 주최사의 보상을 요구하라. 이렇게 답변을 보내왔는데 대회 주최 측인 포뮬러 2 주최사는 아니다. 우리가 서울시의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우리가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보상 의미가 없으니까 서울시에 보상을 요구하라는 그런 답변을 공을 이리 넘기고 저리 넘기고 그럽니다. 야구장은 서울시 재산이죠. 잠실 야구장을 지을 때 두산하고 LG가 돈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지방의 새 구장들을 건설할 때는 야구단이 돈을 내죠. 돈을 내서
뭐 장기 임대를 하기도 하는데 잠실 야구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꽉 잡고 절대 이제 놓지 않죠. 왜? 황금알을 낳는 거입니다. 예. 매일 경기가 열리잖아. 또 서울이라는 또 지역적인 메리트도 있죠. 또 관중도 사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잠실구장 펜스, 전광판, 야구장 광고료가 연간 170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LG 두산에는 뭐 각각 뭐 20억 조금 넣는 돈만 이렇게 딱 나눠줍니다. 130억 원 넣는 돈을 매년 서울시가 광고료로만 챙겨가고 여기에 이제 야구장 사용료는 또 따로따로 다 받아갑니다. 야구장을 처음 지을 때는 기여한 바가 없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40년 넘었어요. 두산하고 LG 야구단이 사용료로 낸 돈이 참 어마어마합니다. 또 광고료로 서울시가 가져간 돈도 천문학적인 액수인데 뭐 이 모든 것은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 야구를 통해 파생된 수익이죠. 이번 주차 대란이 저는 좀 얼핏 이해가 가지 않는데 야구장 사용료를 지불을 할 때는 광의적으로 보면 시설 플러스 그 시설에는 야구장 시설 이용에는 주차 시설 이용도 당연히 포함이 되죠.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요. 뭐 보통 아파트 전세 또 월세 세입자가 있잖아요. 아파트 주차장도 당연히 이분들이 이용을 합니다.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LG 트윈스하고 두산 베어스가. 손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발생이 불을 보듯 뻔한 사안인데 그냥 일방통보로 그냥 그렇게 됐어 알아서 해. 이런 식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 세입자의 보통 주거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집주인이 고쳐주죠. 이번에 잠실구장 주차시설 이용 불가처럼 문제 발생이 예상되면 양해를 구하거나 대체 주차시설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주인인 서울시의 좀 자세라고 저는 보는데 더군다나 이제 서울시는 진짜 주인인 서울시민들이 진짜 서울 주인이잖아요. 물론 야구장 그 건물은 서울시가 주인이겠지만 서울시 주인은 서울시민인데 서울 시민의 정당한 여가 활동에 불편함이 예상되는데 서울시가 이 문제 해결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닌가. 상식적으로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뮬러 2 대회처럼 국제적인 대회 유치 성공 개최 저도 뭐 당연히 기원합니다. 예, 당연한 거고 다만 이제 서울시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좀 일방통행식 자세는 조금 아쉽죠. 뭐 어떻게든 좀 도와주려고 하는 자세도 아니고 뭐 이런 이유가 있죠. 이유는 바로 LG와 두산이 오갈 데 없는 세입자라는 것을 집주인은 알거든요. 서울시는 알거든요. 지난 40년을 지켜보면서 그냥 피부로 체득했어요. 니들이 그래봐야 별 수 없다. 예. 지난 2년간 코로나 때문에 거의 수입이 끊겼습니다. 야구장 입점 업체들 같은 경우는 속이 타죠. 네. 이번에 또 관중 감소까지 또 이건 좀 좋은 소식이 아니고 접근성이 떨어지면 오프라인 스포츠 같은 경우는 적잖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NC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달 초에 창원 NC파크 교체 내야 흙을 교체하면서 경기가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이후 이제 뭐 큰일이었죠. 그래서 KBO가 경위서 받았고 징계를 하느냐 마느냐 내부 논의도 하고 NC 구단은 사과문 발표하고 입장료 전액 환불, 입장권 2배 보상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뭐 여기 대해서는 많은 팬들께서 의견도 좀 주셨는데 우리 채널에 얼마 전에 질문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어제였는데요. 부장님, NC 흑 사건은 징계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최근 결론이 났습니다. KBO 따로 징계 안 한다고 합니다. 고의성이 없었다. 그리고 또 실제 장마로 비가 또 많이 왔고 장마철에 공사를 시행하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작업이었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따로 징계하지 않고 주의 주는 것으로 재발 방지, 다음에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의를 딱 주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라운드 키퍼 그리고 공사업체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NC 구단도 시행을 한 사안은 맞죠. 하지만 좀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저는 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게 있고 경기 개최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프로야구에서도 너무너무 기본적인 것이니까 만에 하나도 생각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수 같은 것은 생각을 해야 된다. 앞서 영상에서도 제가 고의성이 있다면 이건 보통 사안 아니다. 매우 엄중한 잘못인데 고의성이 없어 보이는 사안이어서 별다른 징계가 나올 것 같지 않고 KBO에서도 징계를 주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앞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결론이 나와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SSG 이야기입니다. 앞서 문체부 사업 수행하는 중에 SSG 랜더스가 서울 유명 고교 선수 5명 운동 데이트를 측정을 했습니다. 이 5명 선수 3학년 선수였고 이 중에 한 2달 있다가 벌어질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에 뽑힐 수도 있는 야수 유망주가 포함이 돼서 나머지 구단에서 이거 템퍼링 아닌가 이렇게 반발을 했죠. KBO가 SSG 구단의 경위서 받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KBO가 전문 수사관 출신의 조사 요원들이 몇 명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를 꾸리면 이제 이분들이 조사위원이 되는데 이 조사 요원들을 파견을 해서 지금 사업을 수행했던 SSG 구단하고 계약을 했던 외부 업체 그리고 SSG 구단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지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뭐 문건도 받았고 입장도 들었고 또 가서 조사도 하고 정식 조사위원회가 꾸려진 것은 아니지만 사실관계를 좀 최대한 확인을 하겠다. 그래서 이 베테랑 조사 요원들을 보낸 것인데 이분들이 이전에 보면 뭐 술자리 음주 파문 이때도 실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도 사실 확인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KBO의 조사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뭐 KBO도 알고 있고 실제 한계가 있는 건 맞아요. 그래도 뭐 일단은 뭐 KBO 입장에서는 철저 조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위서에서도 제출된 경위서에서도 시행업체는 선수들이 측정한 데이터는 SSG 구단에 전달한 바가 없고 데이터 분석 설명도 해당 학교에 가서 직접 가서 했고 해당 학교에 가서 설명회를 한 것도 확인을 한 건 맞아요. 확인했는데 요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실 이제 데이터를 전달했느냐 아니냐는 수사기관이 아니면 아마도 이 부분은 사실 확인이 사실 좀 불가능할 겁니다. 쉽지가 않고 KBO도 이 부분은 또 인지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던데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의뢰를 하려면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하는 고발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뭐 고발할 주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SSG 구단이 좀 매우 강경합니다. 입장이 매우 강경합니다. 이번 사업에 구단이 관련된 바가 없고 해당 데이터 수집 없었고 활용 없었고 신인 스카우트와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굉장히 강경합니다. 그래서 조금 좀 여러 가지 확인하는 것이 길어지고 있죠. 선수의 운동 능력을 꽤 상세하게 측정할 수 있어서 이제 몸 상태를 확인이 가능한 요 운동 데이터 체크, 과학 장비를 통한 운동 데이터 체크를 요것을 템퍼링 조항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 이 메디컬 체크가 템퍼링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면 템퍼링이다 이렇게 요 부분으로 볼 거냐? 요 개념 정리는 다시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KBO가 뭐 고민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메디컬 체크는 의료인의 시행 여부 이 부분이 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의료인의 시행 여부 이 부분으로 보느냐 아니면 본질적인 부분에 좀 더 가까이 가서 몸 상태 체크로 보느냐. 메디컬 체크. 몸 상태 체크로 본다 그러면 이것은 뭐 운동 데이터 체크 같은 경우도 오히려 또 포함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이는 사실관계 확인보다는 뭐 조항의 법률 해석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조사 그리고 종합적인 판단 결론 도출까지 좀 꽤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네, 고맙습니다.